자, 이제 방화치관에서의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9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참 자주 나오는 사항이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방화지구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란 전제하에서 얘기합니다. 방화지구라는 장소 안에서는요, 건축물 건축할 때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제기는 방화지구라고 하는 장소 내에서 건물 제기할 때입니다.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즉 300평 이상 되는 건물 건축할 때는요, 이 방화벽, 그 사이사이에 방화벽으로서 구획을 나누어 두고 그 부분이 최대 1,000제곱미터, 300평 미만이 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방화지구 내에서는 건물이 좀 크다 싶으면 300평 안 되게 방화벽을 쳐가지고 쪼개어주라. 바닥이나 벽을 쪼개어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참 많아요.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큰 공장이라든지 뭐 컨벤션 센터 등은 예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방화지구 안에서는요, 목조 건축물 건축할 때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 되는 목조 건축물들에는 구조 자체를 방화구조라거나 또 불련재료로 해야 돼요. 불련재료. 방화구조나 불련재료입니다. 요거하고 이제 3번 지문이 상당히 중요한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방화지구 안에서 일반적인 건축물들은요, 그 주요 구조부와 지붕과 외벽 세 가지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그것이 위에처럼 목조 건물처럼 방화구조가 아니고 이것은 내화구조, 불이 번져와도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구조,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조 건축물은 방화구조이지만 방화지구 안에서의 기타 건축물들은요, 주요 구조부, 지붕과 외벽을 내화구조로 한다. 이 두 가지 구분은 꼭 해주세요. 그러면 4번 사항 또 보시면 방화지구 내에서 간판 등을 포함한 공작물입니다. 이 공작물들은요, 이제 그 주요 부를 불련재료로 해야 돼요. 불련재료. 그래서 광고탑, 무슨 간판,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또 기타 높이가 3m 이상 되는 공작물들은 전부 다 그 주요 불을 불련재료, 불타지 않는 무슨 알루미늄, 철 이걸로 하라. 바로 요 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2, 3, 4번, 1, 2, 3, 4번 다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여기 범죄 예방 기준에 부합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건축물들이 이렇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다 외울 수 있느냐? 외울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도 포함되고 오피스텔 다 포함되거든요. 다 포함되는데, 그런데 주택 중에서는요, 이 단독에서의 순수한 협의의 단독은 포함이 안 됩니다. 다 가구주택하고 공동에서의 아연다 세 가지가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 단독에서 다중주택, 학생들 하숙집 비싸게 운영하는 다중주택, 이것은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범죄 예방 기준에 원룸처럼 꾸미는 규모 작은 원룸들, 요 다중은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거 잘 보시면 그 밑에도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 경계벽에 소음 방지 기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경계벽이라는 것은요, 이 청고가 있죠. 청고 우리 바닥 구조체가 있으면 원래 원칙은요, 그 사이에 천정을 딱 설치하죠. 천정을 딱 설치하면서 요 바닥면에서 요 천정까지만 딱 벽을 쳐도 되는 것이 보통 상가 건물들은 이러한데, 근데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것들은요, 아예 여기 바닥 구조체 위에까지 바짝 붙여가지고 천정을 뚫고 붙여서 소음을 안 들리게 하라라는 것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 바닥판까지 바짝 붙여서 천정을 뚫고 바짝 붙여야 소음이 안 넘어가거든요. 요 대상이 또 참 많습니다. 침실, 교실, 객실, 병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에도 다 이렇게 하라. 또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도 이렇게 하라. 노인요양병원도 이렇게 하라.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 잘 보시면요. 기억 잘 보세요. 공동주택, 기숙사를 제외하니까 뭐 있습니까? 기숙사는 밑에도 있죠. 기숙사에 침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전부 다 연다, 아파트 연다 다 포함되는데, 단독에 보시면 또 자기 집 그 순수한 협의에 단독하고 다 가구는 포함이 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다중주택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중주택은요, 범죄 예방 기준에도 부합할 필요가 없고, 벽간 경계벽을 바짝 붙이는 요 기준도 필요 없고요. 또 그 다음 페이지인가 가보시면 아래층 위층 층간 소음 기준, 요 층간 소음 기준에도 여기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범죄 예방 기준에도 빠지고 경계벽 기준에도 빠지고 층간 소음 기준에도 빠진다. 다중이 왜 그렇게 미움을 받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다중은 다 빠져 있어요. 다중이 뜨면 답을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고요. 오른편에 보시면 침수 방지 시설 기준,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장소가 아니고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가 보시면 침수 위험 지구 있고요. 붕괴 위험 지역도 있습니다. 붕괴 위험 지역은 저기 우리 건축 신고 대상에 보시면은요,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구 안에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여기 자연재해 위험 개선 중에서 붕괴 위험 지역도 아닌 보통의 농촌 마을일 때 보시면 연면적 200 미만 이런 말 나왔을 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붕괴가 아니고 침수 위험 지구입니다. 비만 오면 물이 넘치는 곳이죠. 그래서 모든 건물이 아닙니다. 국가, 지방자치, 행정청이 건물 짓거나 또는요, 공공기관이 건물을 건축할 때입니다. 민간에서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 건축할 때는요, 1층 전체를 필로티로 할 것이고, 그 필로티 속에 침수 방지 시설 설치한다. 그 종류가 뭐냐? 차수판, 역류 방지 밸브 등의 침수 방지 시설을 행정청과 공공기관이 건축할 때에는 이 장소 안에서는 1층 필로티 할 것이고 그 안에 이거 설치하라. 이 전체를 또 체크를 꼭 해두세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오십니다. 이동설비 하면 바로 승강기겠죠. 에스컬레이터는 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네요. 이 부분요. 그래서 승강기인데 건물마다 모든 건물은 아니죠. 성룡 승강기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냐 보시면 건물 자체가 5층까지 이하는요. 아무리 넓은 백화점이라 할지라도 성룡 승강기 설치할 의무가 없고 에스컬레이터 있으면 좋겠죠. 설치하긴 하겠지만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마트 등 또 이러하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이 6층 이상 과 동시에 이 건물 연면적 전체 합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입니다. 한 600평, 700평 요 정도 이상 되는 건축물들은요 성룡 승강기를 설치한다 딱 되어 있죠. 그래서 5층까지 이하는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안에서 설치한다랍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딱 6층짜리 건물인데 각 층 거실 바닥 300제곱미터마다 한 개소 이상씩 직통 계단이 있다라면요 6층짜리인 건물에 한해서 설치하면서 제외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딱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고층 건물이죠. 30층 이상이거나 또는 120m 이상. 일때는요, 성룡 승강기 중에서 한 대 이상을요, 피난용 승강입니다. 피난용 승강기, 비상용이 아니에요. 피난용 승강기, 이것을 설치한 데에서 쓰라. 이렇게 나올 수도 한번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밑에 보시면은요, 비상용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높이가 31층이 아닙니다. 그 고층 건물이 아니에요. 31m 넘는 31m 이상도 아니고 31m 넘는 나온 기간이 있습니다. 31m 넘는 31층 아닙니다. 31m를 넘는 건축물들은요.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설치를 하거나 해야 된다 하죠. 근데 성용 승강기 비상용을 설치해야 되는데 성용 승강기를 비상용식으로 하면 겸용으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시험에 과거에 나온 적이 한번 있는 설비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기타 설비 쫙 나오죠. 쫙 나오는데 자, 이것들이 또 보시면은요, 아까 제가 오른쪽에 날개표를 살짝 보시면 층간 바닥 기준에서 층간 바닥, 화장실 빼놓고 층간 바닥 소음 기준도 있습니다. 요 대상을 또 잘 보시면요, 다중생활시설 고시원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이 경우도 보시면 단독 중에서 다 그것만 포함되어 있죠. 다중주택은 빠진다. 역시 나오네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계벽 간의 소음 기준에서 앞 페이지 이어진 것인데 이 두께도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할 때는 10cm 이상, 묵은 콘크리트는 10cm 이상, 벽돌 조등은요 19cm 이상 두께를 갖추어라 하는 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가구나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라서 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일 때 보시면요 얼마입니까? 그때는 15cm 이상, 묵은 콘크리트는 묵은과 벽돌조는 20cm 이상, 또 보시면 PC공법은 12cm 이상 등이 있는데 그건 주택법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다가구나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따른다. 더 두꺼워진다. 이 말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피난시설들 쫙 나오죠. 중에서도 한 개 자주 나오고 있죠. 일단 보시면요. 자, 직통 계단이 있습니다. 건물이 2층 이상이거나 지하 1층 이상이 땅속에 있으면요. 이 지상층이나 피난층까지 바로 쭉 통하는 직통 계단을 설치하게 되어 있죠. 꺾이면 안 됩니다. 쭉 바로 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통할 때 보시면 각 층마다 계단실이 이렇게 있을 것인데 요 기준은요. 사람이 안에 딱 있으면 직선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복도가 있겠죠. 복도. 요 보행거리입니다. 보행거리. 이 보행거리 30m 이하가 되게 계단실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좀 튼튼한 건물이야. 내하고도 튼튼한 건물은 50cm로 50m로 완화되어 합니다. 좀 더
견뎌주니까 좀 천천히 갈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 경우도 튼튼해도 이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 건물들은요 40m로 또 강화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공장 건물도 30m, 50m입니다. 30, 50m예요. 그런데 공장 중에서도 이제 여기 빠져 있네요. 자동 생산 설비 갖춘 공장은 75m, 무인 공장은요 100m입니다. 빠져 있네요. 그냥 공장은 30과 50인데 자동 생산 설비 갖추고 스프링클러 갖춘 공장은요 75m, 무인 공장은 100m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직통 계단 요것을요 이 2개 이상을 의무적 설치하는 그 대상이 또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는데 이건 다 볼 필요 없고요. 공동주택일 때 보시면 해당 층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 계단 2개 이상 둔다. 그리고 30평짜리 보시면 한 7개 이렇게 있으면 2개 둬야 됩니다. 한 층에서. 그 다음에 지하층이 중요해요. 지하층의 그 바닥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직통 계단 2개 이상 필요합니다. 이 지하층 뜰 때 200일 때는 직통 계단 2개 이상, 또 저 뒤가면 나옵니다. 지하층이 150 이상이면 소방 동의 대상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소방청한테 동의받아야만이 허가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의 지하층, 그때는 150 이상일 때 그러합니다. 여기 있던 지하층 200일 때는 계단 2개, 지하층 150 이상이면 소방 동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직통 계단실 입구에 방화문, 여기 1개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뭐냐? 피난계단, 계단실 출입구에 문이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인데 5층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하일 때는요, 이 피난계단, 방화문 1개 붙이든 방화문 2개 있는 것이 바로 특별피난. 문을 여니까 문이 하나 더 있어요. 문 2개 열고 나가야 계단 갈 수 있는 것이 특별피난인데, 이 5층 이상부터 지하 2층 이하는요, 피난계단으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별피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11층 이상 건물이거나 지하 3층 이하인 건물이 있으면요, 특별피난계단은 설치를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일 때는 16층부터 특별피난계단 설치한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복도식이죠. 외부에 중복도 말고 갑복도식일 때는 특별피난계단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문 하나만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개 피난계단이죠. 이것은 내부 계단, 직통 계단 말고 외부에 다시 5개 피난계단이 설치가 필요한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1층, 2층 말고 3층부터 쓰임새가 뭐냐? 공주집입니다. 공연장, 주점, 집회장, 공주집으로 쓸 때는요, 5개 피난계단을 설치를 따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공연장 각종 어떤 극장 등이 포함되고, 룸살롱 등이 포함되겠죠. 집회장, 예식장을 말합니다. 예식장. 이것들, 300 이상, 1000 이상, 이건 큰 의미가 없고, 3층 이상일 때부터 5개 피난계단 설치한다. 한번 처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5층, 건물이 5층, 6층, 7층, 8층, 9층 올라갑니다. 5층부터 그 위에 쓰임새가 뭐냐? 다수가 운집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종판, 주장피라고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다수가 운집한다. 5층부터. 그러면요. 밑으로 갈 위험이 클 수가 있어. 밑에 중간층에 불이 크게 났다. 옥상에서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옥상이 개방되어진 옥상 광장을 설치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5층 이상, 5개 피난계단 3층 이상, 5층 이상 무엇이 다수가 모인다. 옥상 광장, 옥상 광장을 설치한다랍니다. 그다음에 헬리포트는 뭐냐? 헬리콥터 착륙장을 말합니다. 이건 11층 딱 돼요. 11층 등갑 동시에 11층부터입니다. 전체 건물이 아니고 11층, 딱 11층이에요. 11층. 이 11층인데 11층부터 그 위에가 1만 제곱미터 3,000평 이상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평평한 평지붕일 때는요, 헬리콥터 착륙장, 헬리포트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롯데월드처럼 이 경사진 지붕일 때는 헬리포트 설치 못하거든요. 이때는 경사 지붕 아래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고 이 대피 공간 우리가 배웠지만 용적률 할 때 제외해준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에서는요, 대피 공간의 명칭이 바뀝니다. 고층 건물에 대한 대표 명칭이 피난 안동구가 바뀌어요. 그래서 초고층 건축물이죠. 높이가 50m 이상,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들은요, 지상층에서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씩 설치한다랍니다. 그러면 롯데월드가 123층입니다. 그러면 30층, 60층, 90층, 또 120층, 또 초과되는 3층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설치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롯데월드 멀리서 보시면 가운데 까만 부분이 항상 보여 있습니다. 자, 준초고층 건물이죠. 50층, 안 되는 30층 이상 49층을 말합니다. 이때는요, 전체 층수가 만약에 48층이야. 그러면 해당 2분의 1층이 얼마죠?
24층입니다. 요 플러스 5층 빼기 5층 요 사이에 한 개소 이상 설치하면 된다 해서요. 딱 건축물 잘 보시면요. 50층짜리 건물이 거의 없습니다. 오산 빌딩 하면 나오겠지만 주로 49층, 48층에 딱 끊고 아예 50을 넘어가면 58층, 57층, 60몇 층 올라가지 딱 그 51층은 없어요. 왜? 요것들 때문에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들 한 개인데 하나 더 빠지면 두 군데를 비워놔야 돼. 그럼 비용이 낭비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48층, 49층이 많습니다. 48층하고 52층하고 요 4개 층이 차이 나지만요. 비용은요. 58층만치 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48층이 많고 49층이 많습니다. 그런 식의 피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난간입니다. 난간. 옥상광장 사람들이 출입을 합니다. 거기에 개방이 딱 되어지는데 끝에 난간이 없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광장이라든지 또 2층 이상인 층에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노대나 발코니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추락 방지를 위해서 보시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더라라는 부분을 꼭 체크해 주세요. 옥상광장이거나 2층 이상 중에서 출입을 할 수 있는 노대라든지 즉 발코니 말이에요. 이것도 추락 방지 때문에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한다. 이렇게 체크를 꼭 해주십시오. 자, 대피 공간을 또 설치합니다. 대피 공간. 우리 고층 건물의 대피 공간은 피난 안전구역이고 그것이 아닌 보통의 대피 공간 말합니다. 주택법에서는 3층 이상의 공동주택 일대부터 대피 공간 설치 여부가 나옵니다. 하지만 건축법은요. 4층 이상이면서 아파트 일대부터 대피 공간 딱 나오죠. 주택법은 3층 이상 공동주택, 건축법은 4층 이상 아파트부터 독립적으로 쓰든 간에 또요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쓸 수 없는 상태이면 발코니에 보시면 대피 공간 설치합니다. 할 때 보시면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세대 단독으로. 자, 우리 설치할 때 기준 면적 주택법으로 나왔죠. 최소 면적은 단독일 때는 2, 또 공동은 이제 3 이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면적이. 나오지만 또 저기 어딘가 공제 우리가 바닥에서 공제해준 부분은 공동으로 쓸 때는 4제곱미터 또 단독일 때는 3제곱미터까지 공제해준다. 또 바닥에서 제반다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대피공간 설치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 옆집과의 그 발코니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이거나 또 문을 열 수 있는 피난구가 있거나 또 발코니 바닥에 밑으로 빠지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때는요 따로 설치가 면제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향식 피난구 형태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면 시설 나오죠. 옆에 집이 보이면 안 돼. 넘붙어 있을 때. 그래서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2m 이내에 이웃 주택이 보이는 창을 설치할 때, 항문등을 설치할 때 안 보이게 차면 시설을 설치해라 해서 2m 딱 띄워서 2.01m만 딱 띄우면 차면 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 접근 통로하고 소방관 진입 식별 표준이 나옵니다. 나와요. 자, 보시면 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 이용 건축물 또 11층 이상입니다. 이상 건물일 때는요 소방 자동차 접근 통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붙어 있으면 면제가 또 됩니다. 그래서 다중, 준다중, 11층 이상이면 소방 자동차. 또 밑에 보세요. 11층 이하죠. 11층 이상, 11층 이하입니다. 11층 이하는 소방관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주야간 식별 표시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층이면 참 많죠. 11층이면 소방 자동차 접근 통로, 11층이어도 딱 11층짜리 건물이어도 이제 이 소방관 진입 식별 표시를 설치하게 됩니다. 보시고요. 자, 바깥쪽으로 가는 출구 설치하는 대상,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설치하는 대상이 있는데 나왔지만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기타 건축 제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